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세무사 주영길입니다. 오늘은 표준 임대차 계약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임대인은 렌트홈에 등록해야 되는데, 이때 작성해야 할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대해서 작성이 약간 곤란한 부분만 몇 가지만 선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표준 임대차 계약서. 이것은 2019년 10월 29일 날 개정돼서 최근에 입수할 수 있게 되었죠. 무려 6장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작성하다 보면은 막히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 계약 당사자가 나오죠. 계약 당사자 중에 임대사업자 등록번호를 쓰는 난이 있죠.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이 부분은 구청에서 발부받는, 지자체죠. 지자체, 구청에서 발부받는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사업자 번호, 등록번호를 쓰면 되겠습니다. 예시로 2018 중구 임대사업자 1234 뭐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걸 옮겨 쓰시면 되겠고, 나머지 인적사항은 적절하게 쓰시면 되겠고, 다시 두 번째 장으로 오면은 3번에 민간 임대주택의 표시가 나오죠. 그 중간에 위에서 한 6번째 줄 내려오면은 민간 임대주택의 종류. 아마 대부분이 장기 일반, 그리고 임대 의무 기간 8년. 아마 이것은 이제 구청에 등록한 임대사업자 등록증과 일치해서 작성해야 되겠죠. 아니면 구청 거를 변경을 하시든지 해서 장기 일반 표시하시면 되겠고, 임대 의무 기간은 8년. 그리고 건설과 매입이 있는데 대부분 매입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매입이죠. 자기가 직접 건설하지 않은 것은 매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세 줄을 내려오면은 담보물권의 설정 여부가 나오죠. 담보물권의 설정 여부. 이것은 등기부등본에 보면은 담보물권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반드시 등기를 떼시고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여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여부를 체크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면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규모가 큰 사업자들은 해당이 되겠지만 대부분은 해당이 안 되겠어요. 민간임대주택법에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보면은 민간 건설임대주택, 뭐 보통 해당이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 매입 임대주택, 이것도 해당이 없을 것 같고, 또 100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이것도 해당이 없다고 보니까 여기 임대보증금의 보증 가입 여부는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면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기재를 하시고, 두 번째 장 밑에서 8번째 줄에 3.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임대사업자에게 예치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사항에 보면은 임대보증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 연체율을 적용하여 연체율을 가산해서 임차인은 내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럼 연체율이 나와 있지 않죠. 그리고 이 경우에 연체이자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가중평균금리, 여기에다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뭐 이런 경우에 그러한 금융기관의 연체가산율을 합산한 가중평균 금리 플러스
연체 가산율을 한 그러한 그 이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한국은행에 가서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 보도자료 다시 보도자료에서 가중평균 금리를 검색하면은 현재 2019년 9월 달에 주택담보대출 이율이 2.51% 나와 있습니다. 2.51%.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가산금리, 연체 가산율, 금융기관 연체 가산율이죠. 이게 국민은행이 아마 가장 많다고 봐서 가계자금 대출 시장 점유율이 국민은행이 최상위로 보이는데 여기에 가산율을 확인해 보니까 3%가 나오죠. 3%. 그러면은 5.51%를 참조해서 결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것이 통상적인 경우에는 연체율을 받지 않겠죠. 근데 아마 소송이 문제가 될 때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소송이 됐을 때 소송 시에 대비하면은 이때는 아마 15%까지를 기재하면은 합법적일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합쳐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가중평균금리 그리고 금융기관의 연체 가산율 해서 약 5%로 5.51%가 되는데 현재는 이것은 상한선이 있어서 둘 다 합해서 15% 이내로 기재하면은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요 연체이율 또는 연체요율 이렇게 나오죠. 5항에는 연체요율로 나오는데 방금 말씀드린 사항을 참조해서 이렇게 쓰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요 연체요율은 이 뒤에도 한 번 더 나오는데 다음번 셋째 장을 보면 되겠죠. 여섯 장 중에 셋째 장에 보면은 우에서 제4조에도 관리비 사용료에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체요율 조항이 나오죠. 같이 연결된 겁니다. 다시 바로 위로 올라가서 제3조 월 임대료를 계산할 때 이것이 좀 복잡하죠. 왜냐하면은 1일 날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 없죠. 그래서 월의 중간에 들어오는데 이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월 말을 기준으로 끊는다 이렇게 월 말을 기준으로 끊어서 일할 계산하게 되어 있죠. 가령 16일 날 들어왔으면 16일부터 말일까지 세서 2분의 1의 월세를 받으면 되겠고 또 뭐 25일 날 들어왔다 그러면 다세치를 받으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그달 말로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제3조죠. 그러니까 월세의 시작과 시작하는 달 또 마지막 종료하는 달을 다 날수로 계산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3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뭐 세무신고하는데도 문제가 편리하기도 하고 이것이 좋을 것 같아요. 5번에 보면은 제5조 임대 조건 등의 변경. 임대료를 증액하는 것은 제한이 되어 있죠. 그래서 현재는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이내로 하게 되어 있죠. 가령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이었는데 2년이 되는 날 갱신하기로 했다. 갱신한다고 하면은 지난 2년 동안 한 번도 못 올려서 더 올릴 수 있느냐? 아니다 이거죠. 5%밖에는 올릴 수 없다. 그런 얘기죠. 한 해에 올릴 수 있는 것은 5%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통상적인 내용이고 다시 5번째 장 표준임대차 계약서 5번째 장을 보면은 13조에 임대사업자의 설명 의무가 있죠.
임대사업자의 설명 의무. 요 조항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등기부 등본도 떼야 되겠고,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놓고서 임차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임차인이 알아듣도록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 보면 13조 제1호에 보면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에 관한 사항, 이것은 대부분 해당이 없으니까 그렇고, 두 번째 임대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보통 부동산은 금융기관에 차입금이 된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설명해야 되겠죠. 또 세 번째로는 임대 의무기간. 임대 의무기간이 보통 장기는 8년이죠. 그런 임대 의무기간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되겠고, 4호, 5호에서는 임대료 증액 제한, 아까 말씀드린 5% 이런 것을 설명해야 되고, 또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법률적 용어인데, 해제, 해지, 이것들을 잘 설명해야 되는데, 해제는 소급하여 그 법률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죠. 해제. 해지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법률 관계는 그대로 유효하게 하고 앞으로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쉽게, 해제와 해지 말은 비슷한데, 우리가 금융기관에 가면은 예전에 보면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있었죠. 해지. 그렇게 보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해지는 지금까지는 유효했고 앞으로는 이제 그 계약이 없는 걸로 한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2항 밑에 보면은 임차인이 임대사업주로부터 설명을 잘 듣고 이해를 했음을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성명란이 있고, 그리고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데, 보통 그 서명을 우리는 정확하게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서명을 잘 확인해 보면은, 서명은 그 사람의 이름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보통은 막 자기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서명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서명도 하고 날인도 받아두면 더 좋겠죠. 날인도 본인의 이름이 새겨진 인장을 날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명에 본인이 쓰도록 하고, 서명은 자기를 나타내는 이름이 명확히 나타나는 것을, 글자를 명확하게 표시해 줘야 서명으로서 가치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마지막 장이죠. 6번째 장. 거기에 보면은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이것은 렌트홈에 등록을 해야 되고 세무서에도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임차인 성명 쓰고 서명 또는 날인, 서명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그 날인을 받아 놓는데 중요한 점은,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사본을 받아 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임차인 본인에게서 설명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주민등록 등본과 주민등록증을 받아 놔야 나중에 그 사람한테 설명했는지 또는 엉뚱한 사람한테 설명했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가 있겠죠. 보통의 경우에 사이좋게 세입자가 나가고 하면 좋겠지만은, 이런 서류 작성은 가장 안 좋은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니까 말씀드린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또는 초본, 그리고 그 사람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이 없으면은 운전면허증, 이런 것들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사본을 해 놓으시길 권장드립니다. 특히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임대사업자 등록 낼 때도 또 그리고 구청 그리고 세무서 두 군데 임대사업자 등록 낼 때도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서류 작성하는 데 편하고 또 우리가 중요한 세법 중에 하나가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한 서류를 작성해서 내야 됩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이 서류가 필요하죠. 상당히 길어졌는데요.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월세를 이제 5% 올릴 때, 그때 이제 보증금을 올리든지 또는 월세를 올려야 되는데, 이때 확인해야 할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 7조의 2를 확인해야 됩니다. 7조에 의하면은,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때 전환 비율은 3.5%로 되어 있습니다. 3.5%. 그러니까 이 비율에 맞춰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자 등록을 낸 사람들은,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결제받을 수 있다. 특히 이제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도 임대사업자는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주택에 대한 월세 부분은 근로소득자만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자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사업소득자도 공제받을 수 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 좋은 정보를 스스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정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